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을 해주신 사연자분이 계신데요. 먼저 게르트분과 상황극을 하고 나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요청해주신 예스님은 채연님이 해주시고 제가 여기 상황극에서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 시간 안 될 것 같아. 너희 회사 근처인데? 왜?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나 너 잠깐 보러 왔어. 아니, 미안한데 나 시간 안 돼. 잠깐만 나와줘. 안 돼. 이런 식으로 상황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채연님이 저 단호박이어가지고 지금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제가 주춤거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주 꾸준히 챙겨 듣고 있는 애정 많은 20대 중반 청취자예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사이를 들어요. 문희님 목소리를 듣게 된 지 벌써 8개월 됐어요. 8개월 되셨으니까 뭐 이제 저랑은 조금 이런 친밀도가 생기실 것 같네요. 그게 한 주의 편안한 시간이랄까요? 지난 방송 듣고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요.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 헤어졌는데 연락이 자꾸 와요. 벌써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어서 사이에 도움 요청해요. 2년 반을 만났는데 정말 안 좋게 헤어졌어요. 싸우기도 하고 사랑이 완전 식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은 진짜 아팠어요. 그 이후에 잘 잊고 지냈는데 전 남친은 밥 한번 먹자. 너희 회사 근처인데 일 끝나고 볼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네. 전화가 와서 말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술 먹고 저한테 전화도 4-5번 정도 했어요. 미안하다고 울기도 하는데 처음엔 예정이랄까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헤어지고 내가 그냥 편하게 한 행동인데 그 헤어진 사람은 그거를 빈틈으로 생각하고 더 그쵸. 다가오거나 자꾸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싫고 전 남친도 싫어요. 고민이 많아서 이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신경 쓰게 돼요. 안 받아주는 방법 없을까요? 문희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서 지난주부터 잠을 못 자네요. 익명으로 사연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잠을 못 자고 계신다는 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이분이 마음적으로는 좀 여리신 분일 수 있다는 게 네.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뭔가 단칼에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니다 싶으면 한두 번은 받아주지만 몇 번 연락이 오면 자기의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니면 이거 진짜 힘들어. 뭔가 이 익명의 사연자분 또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남자친구분이 좀 더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락 오거나 근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별하고 연락 계속하는 사람의 심리가 혹시 뭘까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전 남자친구는 왜 그럴까를 조금 한번 추측을 해보죠. 그냥 항상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안일한 심정, 그리고 연락해도 받아주고 뭐 다시 만나자고 하면 뭔가 만날 수 있다는 그 근자감의 심리? 1%도 안 되는 희망일 수도 있지만 네. 그 희망을 전 남자친구는 나름 부풀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착한 여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왔었고 이 회사 근처에 왔다거나 아니면 밥 한번 먹자라는 이런 진짜 상투적인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사연자분은 그게 진짜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지? 나는 마음에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클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네. 이게 헤어지고 났었을 때 잘 될 것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닐까요?
주변에 찾아보니까 네. 전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보다 원래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로 막 연애를 하잖아요. 썸을 네. 타거나. 그쵸. 근데 바로 연애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연자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만족을 못하거나 네. 아니면 연애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름 다시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네. 저는 근데 이런 마음이라면 진짜 나쁘다고 봐요. 저도 그거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요. 네.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상대한테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주는 행동들. 네. 이런 행동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자꾸 만나자는 행동도 안 좋지만. 술 먹고 연락하는 거랑. 밤늦게 연락한다거나. 네. 그리고 무턱대고 이렇게 찾아오거나. 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하면 안 되죠. 그런 카톡 뭐가 제일 나빠요? 카톡?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막 밤늦게 연락 왔을 때 이건 진짜 싫다.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해, 뭐 자니 이런 것도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연락 왔었을 때 싫었던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근데 제가 어떻게? 저는 그 바로 차단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걸 본 적이 없군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차단을 박아버려가지고. 근데 본 적이 없네. 그러면 약간 생각해봐요. 이런 걸 받으면 그럼 나는 상상을 한번 나를 펼쳐볼까 우리가. 받았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밤늦게 연락 왔었을 때. 한번 말해주세요. 한 번만. 저는 네. 뭐 카톡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감정적인 처사. 나 진짜 오늘 힘들어. 너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연락을 새벽에 했었을 때 그거는 술을 안 먹어도 그 상대는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연인 관계였거나 사랑을 했었을 때는 뭔가 투정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을 때 이해를 해주는데 헤어졌다는 거는 전혀 남남이 된 거거든요. 그럼요. 감정이 뭐 1% 정도 남아있지만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었을 때 분명히 이제 뭐 진짜 답을 안 하거나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모습에 실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에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험담하는 거 오히려. 요즘 뭐 이렇게 최악이죠. 캠퍼스 커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사귀게 되면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뒷담하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막 곤란해지거나 나로 인한 오해와 소문들이 생겨서 네. 힘들어지는. 근데 이게 아마 대학 생활에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내 커플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마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는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별을 또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니까요. 사귈 때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별을 하니까 약간 돌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인한테 연락하는 거. 뭐 친한 친구라든지 사귀고 나면 2년 반을 사귀었었으니까 네네. 지금 이 남자분은 이 사연자분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안 되면 분명히 뭐 SNS가 있거나 하면 다른 루트로 또 연락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양해를 구해야죠. 절대 답하지 말라고. 네네. 친한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헤어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왜 싫었냐면 이 남자친구랑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 안 좋게 헤어졌다고. 네, 싸우기도 하고 분명히 뭐 사랑이 식었다고. 네, 사랑이 식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감정을 두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연락을 끊는 방법 우리가 좀 몇 개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연락을 끊는 뭐 방법이요?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끊을 것 같다. 독한 말 중에 뭐 하나 해줘. 독한 말? 내가 했던 말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의 정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말. 정을 떨어뜨려. 저 조금 평화주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요. 사람을 끊어내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도 하나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똑바로 말을 해줘야 알아듣거든요. 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끔 확실하게 말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이죠. 네. 근데 그래야만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한테도 상처를 주면 나한테도 상처가 들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를 잘 하기 힘든 사람들은 더. 네. 그리고 또 돌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 워낙 또 이별할 때 안전 이별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럼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의 이 예뻤고 아름다웠던 사랑은 나는 추억으로 다 남겼고 정리를 했다. 그리고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2년 반 동안 우리는 만났다. 근데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연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네. 그 사람 마음을 설득을 시킨 다음에 돌아가게끔. 네. 지금 전 남자친구가 분명히 이런 거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더 좋은 모습들을 발견했거나 네. 아니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완전 끊긴 거잖아요. 사연자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네 나름. 그렇죠. 팩체크해야죠. 팩체크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이 사람도 그냥 조리뭉술하게 듣거나 아니면 자꾸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생겨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있는 거고. 그쵸.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당연히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상대방의 그 예정을 이제는 조금 사연자님도 좀 내려놓고 예쁜 추억이었고 사랑으로 정리를 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알아듣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자꾸 연락이 오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별하고 상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뭐가 맞았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꾸 연락 오고 내가 신경 쓰이고 잠 못 자게 하고 아니면 이별이라는 게 너무 불안해진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들지만 한번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사 전달.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카톡 차단이라든지 전화 차단까지. 네, 그게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심리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상대방이 막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막 2년 반에 우리 연애를 어떻게 얘는 매정하게 이렇게 끝낼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네네, 그런 생각들 들잖아. 네, 세세한 생각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차단하는 게 답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차단해요.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널 응원할게. 마지막은 좋게 하고 차단 박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하나 정도 더 얘기하자면 저는 솔직하게 헤어지면 그 인연이라는 게 딱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람들이 더 연락 오는 것 중에서 재회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도 재회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지금 이 사연자는 계속 여기에 시달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시달리기 힘들어서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돼. 근데 이런 용서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지금 말고 다른 연애를 할 때 분명히 더 좋은 영향이 생기는데 그럼요. 왜냐면 어떤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겠지만 자꾸 내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주거나 하면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니까 그 심리가 있어요. 그 기대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싹 잘라버려야 돼요. 안 돼. 무한 반복이라니까요. 다시 맞아요. 재회하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고 지옥이야. 다시 또 시작이야. 결국엔 못 헤어져. 근데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하고 좋은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이번이 기회예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채연님이 약간 제 앞에서 약간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있기 때문에 지금 몸도 같이 막 리액션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 사연자분을 그래도 위로해주면서 이 방송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생일 수 있잖아요. 20대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네. 채연님 저보다 동생일 수 있다고요? 아니 뭐 오 친구라 마이 갓. 생각하고 얘기해줘 그럼. 위로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해주면 네. 되는 거죠. 우리가 위로로 맞추는 게 그래도 이 사연자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 지금 앞에. 친구야, 2년 반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고 그것 또한 너의 선택이었으니 정답이었고 그게 맞았던 거고 지금 헤어졌던 것도 너가 정답이야. 그리고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너가 옳아.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나가. 차단하자. 넌 할 수 있어, 친구야. 힘든 마음?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지. 그치만 너는 더 좋은 사람한테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앞날이 창창한 친구야. 아직 어리고 하니까 겁내지 말고 앞으로를 내가 응원하겠어요. 채연님이 너무 이렇게 포근한 말로 해줘서 이 사연자분한테도 잘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네. 애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도 약간 위로가 되었을까요? 네네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마디를 하자면 지금 이 사연자분이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채연님이 아까 얘기했던 네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에.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서 얘기하자면 네. 이런 시간일수록 이제까지 못했던 무언가라든지 자기 개발 아니면 내가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연락들이 조금씩은 흐려지거나 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만나는 상대한테 모든 시간을 쏟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나 그리고 내 주변에 계속 있어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정말 빨리 가요,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제 마음도 아물어져요. 네, 잘 아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후시딘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정말 후시딘이 되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